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이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어제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도 의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체육단체 비위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체육단체 실태 파악,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행정사무조사는 의원님들께서는 확인한 문제점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확인,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1문 1답 방식으로 주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료 의원님. 사무국장님, 우리 김태환 사무국장님은 우리 서태배에 지금 몇 년간 근무하셨죠? 약 14년 됐습니다. 14년간요. 네. 14년간 하면은 뭐 나름대로 그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거는 몇 년 정도 됩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2006년 처음부터 2006년부터 네. 지금 사무국장으로 계시죠. 지금 우리 서태배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몇 명이죠?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명요? 네. 자, 우리 한 명 한 명씩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자형 그 상근 이사님 급여가 얼마죠? 대략 약 400 정도 됩니다. 월 400요? 네. 월 400이고 사무국장님은요? 약 600 정도 됩니다. 600만 원. 네. 사무국장님이 600만 원이면 좀 많다는 생각은 들죠? 어떠신가요? 14년 근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태배 지금 우리 회원이 한 1,3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예. 1,300명 정도인데 제가 그 경기도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우리 저 비슷한데 경기도는 단체가 한 1,900개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저 서울 서태배에 남아 있는 동장 잔고가 한 얼마 정도 되죠? 약 8억 정도 됩니다. 8억 정도요. 네. 그 경기도를 봤더니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충 한 현금이 한 500억 정도가 저축되어 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태권도 회관을 지으려고 한 20만 평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네.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저 스텝에서 현금 말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까? 자산 없습니다. 자산 없어요? 네. 그 자산을 네. 발전기금으로 해서 네. 모으려고 했더니 모 회원들께서 네. 공정위법에 위배가 된다 네. 해가지고 어제 말씀하신 공정위법이 거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정위법에 심사비를 가지고 장학금, 발전기금 이런 걸 만들어서 자산을 만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 발전기금 못 만들었던 것이고, 네. 다음 경기도 태권도협회는 사정이 틀린 게 네. 예전 안 전무님이라고 자꾸 하셨는데 그분이 경기도의 일부 땅을 매매를 했습니다. 매입을 하셨는데 그 땅이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남게 됐어요. 그게 몇백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저희 서울시 태권도협회도 80년대부터 창설이 됐고 네. 경기도 태권도협회도 아마 그 시기에 그걸 했는데 당시에 그렇게 그 심사비를 받은 돈 가지고 땅을 사서
지금 몇백억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체부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그 심사비를 가지고 왜 땅을 매매를 하고 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게 경기도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그런 우리는 수익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가 물론 이제 회원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네. 경기도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와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경기 단체 회원 수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그 서태입이 좀 많지 않느냐 네. 그거 지적 하나 네.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죠? 예. 그다음에 어쨌건 간에 그래도 현금을 경기도에서는 이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어쨌거나 전략을 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전략이 아니고 네. 정확하게 좀 조금 더 네, 이제 자세하게 아시면 얘기해주세요. 확실히 아시려면 네. 그거는 그 어떤 절약에 대해서 절약을 해서 어떤 수입 구조가 변경이 된 게 아니고 네. 그 땅을 사들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었어요. 현재는 땅도 가지고 있고 현금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불법이었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문체부 일단 불법 감사에서도 그걸 떠나서 나왔고. 예. 이게 위험한 발언이시군요. 경기도 태권도협회에서 뭐 땅 투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 땅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누가요? 그렇게 해서 문체부 그게 땅 감사했잖아요. 투기예요? 되게 위험한 발언이세요. 아니 그 심사비 땅 가지고 투기 땅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우리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비교를 경기도 태권도협회는 이 돈을 모았는데 서울시는 왜 못했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 자체가 보니까 이 자리만 피하면 된다고 마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장께서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국장님, 의원님이 발언한 부분에서만 네네. 아니 그런 질의한 부분에서만 발언을 하세요. 예. 홍성년 의원님께 3분 정도 발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처장님 좀 나와 주실랍니까?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훈입니다. 네, 우리 사무처장님 그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휴대폰에 임윤택 우리 상임 고문이 번호 저장돼 있습니까? 저장돼 있지 않습니다. 저장 안 돼 있어요? 네, 뭐 당연히 저장이 안 됐으니까 전화를 주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겠네요. 없습니다. 혹시 받으신 적은 없나요? 전화 걸려온 전화를? 전화 걸려온 적 없습니다. 최근 제가 사무처장 부임한 이후로 네, 전화 제 기억으로는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저희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이신 분이 네. 다 본인의 휴대폰으로 해서 저를 한번 연결시켜 주신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지금 서울시 사무처장으로 몇 년간 재직하셨죠? 제가 2014년 10월 15일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으니까 4년 한 7개월 정도 된 2014년 2월 14일,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입니다. 15일요. 그럼 10월 15일 날 이후로 네네. 임윤택 그 상임고문을 뵌 적은 몇 번 있죠? 제 기억으로는 한 스치면서요. 네. 스치면서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어떤 행사장이 아니고요. 정확히 기억하는 거는 제가 잠실에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무실이 있을 때 잠실에 다른 행사차 갔다가 점심시간에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고 임윤택 고문은 밖으로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스치는 그때 한 번 정도 기억하고 그 뒤로 뭐 행사장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마주쳤을 수는 있는데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네, 혹시 뭐 식사 뭐 후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만나서 술을 한잔 하셨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단 한 차례도 식사, 술, 차 한 잔도 마신 적 없습니다. 네, 만약에 네, 그러한 그 지금 발언하신 그 다르게 네네.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네.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네네.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죠? 사무처장직을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진수 의원님, 예, 질의 바랍니다. 예, 마포구 삼성구 출신 정진술 의원입니다. 저기 김태환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 우리 서울시 태권도 협회에서 시범단 운영한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2009년 이후에 한 차례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게 언제입니까? 정확한 기억은 지금 그걸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네. 2013, 2015년 2015년 이후에 네. 15년인가 16년부터는 아마 그때 그 네. 가천길 대학교 그 시범단 그 해가지고 그 시범단을 운영하셨었죠? 직접 가천 하는 게 아니고 회사 있을 때. 가천 네,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가 한번 옛날에 중국을 한번 이렇게 시범단으로 네.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지금 총 단장이 누구셨습니까? 네? 그 시범단 총 단장이 누구셨냐고요? 오래된 얘기 오래된 2015년도인데. 그러니까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박창식이라는 사람이 단장일 때도 있었고 제가 얘기할게요. 임윤택 총 단장이셨고요. 네. 김성열 단장, 감독은 이석우. 아니 그렇게 주장은 아시면 미리 이영구. 얘기를 해주시고 하든지. 아니, 저한테 질문해놓고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김태환 국장님의 특징은 뭐냐면 유리한 건 기억나시고요. 불리한 건 아니,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니까 그 제가 오래된 확인치 일을- 않은 거. 아니 무슨 오래된 일입니까? 가장 중요해갖고 이게 왜 물어보냐면 말씀하세요. 예, 말씀. 대한체육회에서 네네. 특종조사 해가지고 그 피눈물을 흘리셨다면서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신 그 부분인데 네. 기억을 못했다고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렇잖아요. 2015년도에 아니 이천- 본인이 이것 위원장님, 때문에 그 2000 일을 그만두고 2010년 가족들 하시고 위원장님, 질문 하셨던 한번 할게요. 부분인데요. 2010년 전 그때쯤 저기 자. 외국 나가가지고 네. 외국 나가고 술 먹은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저 저랑 누구랑 먹었나요? 먹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운영됐던 그래, 제가 부분이고.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면 자 들어보세요. 인지하시고 좀 저는 해주시면 어제 되지. 우리 김 국장님 잠깐만요. 자 제 얘기 들어. 저는 어제 국장님. 우리 김태환 국장님의 나 억울하다. 이것 때문에 월급도 못 받아 가족 보기 부끄러웠다. 저는 그거를 그 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이게 지적돼 가지고 고생을 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아니 안 저는 나면 그 안 있는 난다고 말씀을 그대로가 드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세요, 경기도 그러면. 태권도 예, 예. 협회처럼 믿을 예. 수가 없어요. 예, 임윤 저기 가서 한번 제가요. 이 보면 볼수록 지금 딱 듣고 있으면 야, 저 정말 억울해 보인다라고 느끼는데요. 실제 자료를 보면 틀려요. 자, 보세요. 저 오늘 제출한 자료입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 서명부거든요. 아래는 2차 회의에 그 오경환 씨란 분이 서명한 거고요. 위는 3차 회의 서명부에 오경환 이름이 서한 거예요. 우리 국장님. 네. 저 우리 주영태 국장님. 예. 저기 제가 비상식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동일인이 했다고 보기엔 너무 동일인으로 저걸 봐야 됩니까? 동일인 서명으로 봐야 됩니까? 오경환 씨 똑같은 사람이 했다고 보여주십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인 상식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문순규 동일인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딱 하는데 저 보세요. 자료들이 저런 식으로 다 조작된 거예요. 이 조작된 자료들 만든 사람들이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저는 되게 놀란 게 어제 우리 그 서태엽 측에서 회비는 심사비가 아니다. 별도다. 국장님 들으셨죠 어제? 네. 근데 공문으로는 심사비로 포함해가지고 내렸어요. 1월 달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말로는 억울하다. 그런 적 없다. 그건 아니다. 해놓고 공문상으로는 심사비에다가 회비를 포함해서 징수하겠다고 내렸어요. 국장님도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셨고 통상적으로 일을 할 때는 공문으로 가고요. 서류를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서류상으로는 다 조작이 되고 서류상으로는 징수했다고 하는데
이 서태엽 증인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국장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서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서가 저 증빙력이 있죠. 문서가 증빙력이 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류들은 조작이 됐어요. 보세요, 저렇게.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가 82개인데 이 중에 도대체 얼마만큼 조작을 해서 또 보내겠느냐. 이 승부 조작이 문제가 돼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었던 우리 서태엽 이관왕이에요. 승부 조작뿐만 아니라 서류 조작, 조작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가 우리 서태엽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최준규 회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최준규 회장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무슨 직위 맡고 계시죠? 행정감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시죠? 만약에 본인이 감사한데 이 국기원에서 온 문서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 원은 2019년 2월 14일 개최한 이사회와 2019년 4월 10일 개최한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 없이 인상한 심사수수료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승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거가 우리 서울시협회한테 전달된 건가요? 아니요. 저기 이쪽 민원인이 이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승인했느냐. 예. 승인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유리하신 부분은 본인은 한데 서류는 못 맺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서류는 못 맺겠다는 거죠? 유리하고 뭐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변 드린 거에 대해서 저렇게 유불리 관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불법적으로 예. 올리셔가지고 예.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그 받아가신 돈 있잖아요. 불법적으로. 예.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는 불법적으로 처리한 게 없고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아니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겠죠. 규정에는 서울 대한태권도협회는 시도협회에 승인 요청하세요라고 저희들이 통지가 오면 저희는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규정에는 대한태권도협회는 17개 시도협회로부터 취합을 해서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의 승인을 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대한태권도협회의 몫이지 저희는 그 승인 요청권을 다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승인권 예.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아니 제가 자꾸 국기원에 어제 있습니다. 하셔도 국기원 있죠? 예. 자 그럼 국기원에서 승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아니 그럼 웃을 일이 잠깐만 아니고 들어보세요. 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우리 회장님 저희한테 최준규 단 한 회장님. 차례도 너네 승인 됐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회장님 자 국기원에서 승인을 안 내렸다. 자 모른다? 모른다고요? 제가 그 권역 영역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 권한 밖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심사 규정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죠. 강행 규정입니다. 받아야 한다. 저는 그 범위에 제가 아니, 그 거기에 범위가 끼어들 아니고요. 수 있는 들어가세요 최준규 틈이 증인. 없다고요. 최준규 들어가시고요. 저 사무처장님 예, 나오십시오. 우리 서태엽의 처무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자 거기 우리 사무처장님 네네. 한 달 업무 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거기 밑에 이제 부장급들은 얼마씩입니까? 부장급들은 특별히 얼마죠? 부장급들은 업무 추진비라기보다는 부서 운영비. 부서 운영비죠? 네네. 우리 20만 원. 20만 원요? 네. 아, 잠깐만 거기서 우리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신데 업무 추진비 있습니까? 네, 업무 추진비 있어. 얼마 정도 되시죠? 진짜 이게 국별이지 우리 예, 개인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국으로 예. 돼 있기 때문에 국으로 돼서 중과랑 하는 이렇게 부분이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 부장 없으시죠? 자 대단합니다 우리 서태엽. 업무 추진비 사무국장 80만 원, 사무차장 60만 원, 부장 40만 원, 팀장 35만 원, 과장 30만 원, 대리 20만 원, 주임립 직원 10만 원.
전 직원의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줍니다. 우리 서울시 체육회 같은 게 업무 추진비 쓸 수 있는 게 일부 간부들 일부 정도 해당하는 거예요. 전 직원은 아니죠. 네. 자, 그리고 비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추진비는 급여성 임무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아, 이게 특활비입니까?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영수증을 첨부를 하지 않아요? 이거 썼으면 당연히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그 하실 때 네. 업무 추진비 쓰시면 이 영수증 첨부 안 하십니까? 영수증 첨부합니다. 근데 우리 서태엽은 대단합니다. 주고 나서 그래놓고 업무 추진비는 이게 활동하는 데 쓰는 건데 여기다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급여성 임무로. 아니요. 업무 추진비. 자, 그리고 또 재밌어요. 전국 체전 관련 직원 출장 시 직원의 업무 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기에도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급여성 임무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대단합니다. 자, 뒤에 딱 어제 유비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일 및 시간의 근무 수당, 상근 이사, 전문위원회 별표 1회 의거 지급. 그 다음에 통신비, 실비정산, 전국체전 임원 특별 출장비, 아마 아까 그 돈 같아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진짜 신의 직장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돈이 뭐냐? 서태엽에서 열심히 뭐 사업을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심사 수수료. 그리고 우리 그 관장들한테 회비 걷어가지고 결국엔 자기 배를 이렇게 불려요. 그래놓고 회비, 심사 수수료 이것도 부족하다 다 써요. 어마어마. 우리 서울시 체육회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서태엽하고 비교를 하면 처우는 어느 정도 어디가 훨씬 좋습니까? 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만 놓고 보면 서울시 태권도 협회가 저희 서울시 체육회보다는 여러 면에서 좀 자유스럽고 처우 수준이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좋죠. 네. 근데 그 돈이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 우리 코 묻은 우리 어린이들의 코 묻은 돈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결국에는 자기들 배불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어제 오늘 뭐 저희들도 힘듭니다 사실은. 예. 저희들도 그 비회기 중인데 저희들도 그 우리 그 서태엽을 위해서 또 서울시 체육회를 위해서 저희들 사실은 그 봉사한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힘드시겠지만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좀 진솔되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솔직하게 좀 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그 관리단체 지정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네네. 그 당시 우리가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뭐였죠? 우리 서태엽이 그 집행부 부재로 인한 협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관리단체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참 승부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억울하게 그 피해를 보신 분이 목숨을 잃은 그때였잖아요. 네. 그럼 집행부 부재가 왜 집행부 부재죠? 2013년 5월에 지금 예. 존경하는 정질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 자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 합동감사반에서 전국에 있는 체육단체 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예. 여기에서 조직 사유화라든가 심판 판정의 불공정,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전국의 체육단체들을 감사를 해서 2016년도 4월에 서울시 태권도협회 전현직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4월 20일에 서울시 체육회에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요청한 거였어요? 대한체육회가 서울시 대한- 체육회. 왜냐하면 대한체육회는 직접적으로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체육회에 요청을 했고 16년도 6월 10일에 서울시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관리단체 지정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 승부 조작 관련해서 하여튼 뭐 우리가 우리 임원들이 뭐 어쨌든 간에 자발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 그 예. 전에도 이제 관리단체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관리단체 지정에 뭐 감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 따라서 그 결과를 봐야 된다는 이사들의 의견이 있어서 관리단체 지정을 안 하다가 서울시 태권도협회 임원들이 일괄해서 서울시 체육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집행부는 총사퇴하겠다 해서 어쨌든 사유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관리단체로 지정한 사유 자체는 집행부가 부재한 상태에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 승부 조작 관련해서 네네. 아마 지금 그 당시에는 그 본의 아니게 지금 이렇게 그 임원들이 사퇴를 강제로 해가지고 요 대선 승부 조작 관련해서 그 당시에 무슨 임원들이 그 무슨 책임감을 통감했다거나 또 그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분한테 무슨 뭐 우리가 보상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거 혹시 있었었나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전혀 없었죠. 예, 그리고 이제 관리단체 지정이 되고 나면 네네. 그 운영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 뭐 관리 뭐 단체 뭐 지정인이 선임되는 거죠. 관리위원회를 서울시 체육회가 중심이 관리위원. 돼서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관리위원회는 그때 누구 몇 명이었어요? 보통 이제 위원장 1명에 위원 6명 해서 총 7명으로 통상적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예. 위원은 이제 예. 대한체육회도 중앙경기단체를 관리단체를 지정을 하면 관리위원을 선임할 때 이 관리위원회가 이사회 기능과 대의원 총회 기능을 모두 예.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의 신속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체육회 내부의 간부들이 한 2-3명 정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관리위원장을 외부에서 태권도인 중에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재규 위원장 외부에서 위촉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부위원장은 예. 제가 맡았었고요. 우리 예. 증인께서 부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서울시 체육회 부위원장은 가능한가요? 이렇게 맡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네, 뭐 규정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은요? 위원들은 이제 변호사 외부 변호사 2사람 예. 그리고 저희 체육회 내부 부장급 3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 정창수 증인께서 가장 큰 뭐 의견이나 모든 거 다 결정하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위원장께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십니다. 위원장이 외부에서 왔는데 네네. 지금 위원들 구성을 보니까 체육인들 3인 결과적으로 체육인들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있던 집행부들이 다 관련돼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당시 위원들이 이게 부장들인데 서울시 체육회 부장입니다. 서울체육회 부장이요. 예. 우리 본 누원 생각으로는 위원 구성도 다 보니까 우리 정창수 증인께 다 하셨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9개월 만에 관리단체에서 해지했지요. 9개월 만에. 6월 27일에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예. 2017년 7월 18일 날 관리단체를 해제했습니다. 그럼 1년 더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제 기간은 예. 우리가 관리단체에서 해제될 때까지가 1년 1개월이에요? 네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단체를 해제를 하는 사유가 네, 해제 사유가 뭐죠? 새로운 이제 집행부를 그때 구성을 우리가 해서 최인규 회장님이 그 뒤에 이제 들어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 네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관리단체를 1년 1개월 만에 해제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네.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좀 빨리 해제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뭐 2년 이상이거나 그 이제 뭐 사유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그 관리단체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관리단체라고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 보고 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관리단체의 역할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모두 끝나게 되면 관리단체는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끝나는 것과 함께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리단체에서 이제 해제가 되고 나서 네네. 그리고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1년 지금 2년 다 됐는데 네. 그 해제가 되고 나서 지금 우리 그 서태협이 더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저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요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우리 최인규 회장님이 들어서고 나서 관리단체 해제 이후에 예. 더 지금 꾸정물이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글쎄 보시는 네. 관점에 따라 틀리는데요. 어쨌든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서울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감독의 권한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뭐 있습니다. 민원이네, 예. 뭐 소송이네, 그다음에 그 구 단체들하고 그 지금 2년 만에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사무처장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단체 지정 이전에도 지정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네. 그걸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이제 제가 그걸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승부 조작도 또 발생했잖아요. 그 이전에 비해서. 안 그렇습니까? 승부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면 예. 그 이후에 또 있었잖아요. 비슷한 사례가. 자, 그랬다 치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정창수 그 사무처장으로서 네네. 그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 역할의 입장에서 네네. 지금 관리단체 해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어요. 네. 별 문제들이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인규 회장 체제가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일말의 책임감을 못 느낍니까? 회원 종목 단체들의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서울시 체육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장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다라고 하면 아니 저희들이 보시기가 아니고 예.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무처장만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인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이거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는데요? 지금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아마 여쭤보니까 우리 그 이문택 지금 임원분을 지금 전혀 모르신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사적인 자리에도 식사 한번 한 적이 없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그건 저의 어떤 개인의 인격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냐면요. 그런 민원들이 수도 없이 대한체육회나 서울시체육회로 허용 호재한에 임유택 고문과 골프하고 술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단호하게 홍성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사무처장직을 걸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무처장직을 제가 내려놓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그렇게까지 이제 단호하다고 하니까 뭐 나중에야 또 밝혀지겠지만은 제가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리단체 부위원장으로 그 운영할 때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관리단체였는데요. 저는 사무처장으로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걸 정상화시키는 게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라는 주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위원장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그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관리단체 부위원장으로서 재직했다는 말씀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충분히 뭐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가 서태협이 오늘날 이 지경이 될 때까지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으로서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그렇고 네네. 어쨌든 간에 상급 단체지 않습니까? 네네. 상급 단체에서 제 관리 감독하면서 감사도 했을 거고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인지했을 건데 좀
인지 못 왔다고 하시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는 제가 마땅히 네.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조상호 의원님 네, 질의 바랍니다. 네, 조상호 의원입니다. 그 정창서 사무처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서태협이 관리단체에 등록된 게 2016년 몇 월인가요?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 날 6월 10일에 이사회에서 관리단체로 그렇죠.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었고 그러면 이 당시에는 그 관리단체에 지정된 목적이 승부 조작과 관련된 건 아닌가요? 제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명목이 제목이 제목은 집행부 부재입니다. 집행부 부재죠. 네, 단지 네, 그러니까 승부 조작과 관련된 사항이 불거지니까 네. 모든 집행부들이 다 사임을 해서 네, 승부 조작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꼭지로 간 거죠. 집행부 부재로 인해서 집행부만 구성이 되면 네. 관리단체가 벗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승부 조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화가 안 된 거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승부 조작이 불거지니까 전 집행부들이 다 사임을 했어요. 네, 그런 그 사임한 집행부들이 아직 서태협에 남아 계신 분이 있나요? 사임한 집행부 중에 남아 계신 글쎄요,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세요?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 집행부라 하면 어느 선까지 말하는 건가요? 이사회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 이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장, 부회장, 예, 이사. 전무도 이사입니다. 이사죠. 예, 예. 그 당시 전무였던 분이 어느 분이세요? 관리단체 지정 전에? 아, 예, 김태환 전무이사. 김태환 전무는 지금 서태협에 없나요? 아니, 김태환 전무는 그러니까 아까 김태환 전무가 그 설명드린 대로 그 겸직했던 부분에서 그 관리단체 지정 전에 전무이사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사항이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는데요. 어쨌든 서울시 체육회는 규정과 이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 뭐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임원이 전원 사퇴할 당시에 임원이었던 분은 권태한 사무국장이었나요? 지금 현재 그때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예. 전무이사.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는 고창현 전무이사. 예. 그러면 권태환 사무국장 그때 직책이 뭐였어요? 사무국장. 사무국장이었죠? 네,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사무국장 전에는요? 사무국장 겸 전무이사.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임원이었던 분들이 두 분이네요. 권태환 사무국장하고 누구죠? 네, 고창현 지금 직책이 어떤 분이신가요? 사무차장. 근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 당시에 임원이었던 분이 두 분이나 지금 버젓이 계시는데. 아니 임원으로 그 있는 사람을 여쭤보셔서 그래서 임원으로 냈던. 그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서 의심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서는 알기로는 관리단체가 지정된 게 승부 조작과 관련돼서 서태협이 거듭나기 위해서 관리단체를 지정이 됐고 1년 1개월 만에 정화가 돼서 이제는 승부 조작과는 전혀 무관한 서태협이 탄생되었습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결론은 승부 조작에 관련된 것은 전혀 정화됨이 없이 그저 집행부만 구성을 해서 서태협이 다시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승부 조작이 일어났고 승부 조작은 다행스럽게 서태협 내부에서 적발을 했어요. 그것까지 좋은데 적발된 그 임직원이나 그 심사위원들을 징계가 없어요. 근신이 중징계예요, 처장님?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국기원에 제출된 자료를 달라 했더니 중징계하고 근신이에요. 근신 2년. 어떻게 중징계가 될 수 있죠? 징계 표현은 파면, 해임 파면이에요. 승부 조작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처장님. 그 해당 사안에 대한 그거를 저희 서울시 체육회가 징계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해당 경기단체에서 인사와 그 규정이 그러니까 네. 규정이 예. 파면 또는 해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지키지 않았어요. 서울시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서태협에서 네. 정해진 규정을 전혀 준수를 하지 않고 허위 보고죠. 중징계 해놓고 근신 2년 그런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처장님? 저희 서울시 체육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국기원에 국기원에 대한 보고를 저희 서울시 체육회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요, 이제 확인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과연 근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졌던 사유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조잡한 승부 조작이에요. 이건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의원님께서는 승부조사하게 대가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사인펜인데 찍찍 긁고 일반 볼펜으로 점수를 고치는 아주 대범한 승부 조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견책 그리고 평가위원 1년 정지 중징계인데 평가위원 1년 정지 전혀 이분들의 한 일에 대비해서 그 문책은 너무 적다 이거죠. 의원님 제가 하나 이제 방금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드리면 현재 서울시 태권도 협회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안에 직무 정지, 근신, 자격 정지, 해임, 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근신이 중징계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 태권도협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규정 안에 그게 있어서 서울시 태권도협회 징계 기준표예요? 대한태권도협회 규정 그러니까 서울시 태권도협회 상급 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 규정에도 이 중징계 승부 조작 판정 편파 판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 대상에 승부 조작 편파 판정. 의원님 저기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담당자가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처장님은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는 표도 해석할 줄 모르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게요. 의원님들께서는 정창수 사무처장이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비호하고 그들과 유착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있는 표도 자신 있게 해석할 줄 모르는 그런 처장님이 서울시 체육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한심스럽고요. 징계 기준표에 예, 승부 조작이 있으면 예, 3년 이상의 자격 정지, 해임 또는 영구 제명, 네, 직원인 경우에는 정직 6개월 이상 또는 해임 파면이에요. 네.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규정을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규정에는 그 내용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그러면 있는데요. 추후에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서두에 그 관리단체 지정 전에 임원이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서태협에 남아 있는지 여쭈었는데요. 그 중에 현재 상임 고문님은 지정 전에, 그러니까 전체 일괄 사임 전에 회장님 아니었어요? 그 관리단체 지정 직전에 회장은 강영복 회장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이 임윤택 회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분과 관련된 그 명단을 달라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지금 현재 서태협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분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아시는 게 있나요? 어떤 뭐 그러니까 현재 상임 고문과 네. 뭐 제자라든지 뭐 친인척이라든지 관련된 그 서태협 직원 중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분이 사무국장님이시겠네요, 김태현 사무국장님. 네, 증인석에 좀 서주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몸도 아프신데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는 그 현재 상임 고문님과 어떤 연으로 만나셨나요? 약 3개월 정도 제가 영등포 중학교 태권도 팀에 있을 때 아까 그 관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아마 영등포 중학교에 교사로 재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네. 그 당시에 1학년, 2학년 때까지 네네. 권영진 선생님이라고 그다음 박창덕 선생님이라고 이분 두 분이 저를 지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네. 중고등학교가 나눠집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제가 3학년 올라갔을 때 지도자분들이 없었어요. 네네. 어느 날 그 임윤택 그 고모님이 오셔가지고 영등포 중고등학교 선수들 전부 다 도장으로 와라 해가지고 도장으로 갔다가 도장에서 고등학교 선배들과 중학교 저희 네네, 동기들과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네네. 우리는 태권도 팀인데 네네. 도장에서 배울 수 없겠다. 네. 1개월인가 2개월인가 거기서 가르침을 배우다가 그리고 그때 그다음에 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때. 네. 그 당시에. 그다음에 네. 저희 그때 인연을 맺은 게 그게 처음이고 예, 예. 그다음 저희 스승님들은 저희가 선수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세 분이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중학교 때 세 분이 제가 계시고 묻는 요지만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또 서태협에 이런 관계가 있는 분이 더 있나요? 아시는 분들 중에? 이때 1, 2개월 배웠던 네, 뭐 하루가 됐던 1, 2개월 됐던 네. 예, 예. 네. 1, 2개월 배운 선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어떤 있습니다. 분들이에요? 진일남 차장하고 진일남 차장님하고 이분은 어느 연구인가요? 그분 그리고 고등학교 네? 제자였나요? 네네 고등학교 네. 그다음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창현 차장님은요? 이 친구가 2개월인가 1개월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고등학교 정확히 예 그거는 공교롭게 네네. 공교롭게 이 서태협에 가장 오래 근무하신 사무국장님은 영등포 중학교 때 이 현 상임 고문과의 그 연이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연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이러한 연이 있다 보니까 네네. 외부에서는 네네.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네. 네. 대한민국 아니 네. 서울에 중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당시에 동성고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 성동상업전수학교 이 세 군데가 제일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네네. 제일 엘리트 코스였고 그 다음에 저도 한국체대를 들어갔고요. 네네. 그 다음 시절이 관악고등학교, 서울최고 그래요. 요 두 알겠습니다. 군데로 나눠지는 걸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엘리트들이 협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정을 했거나 이게 아니고 다만 그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일을 잘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거기에 한 네.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거 좀 네,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운동 세계에서는 스승님이란 1개월, 2개월 가리키는 그분들을 스승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힘이 있고 하면 그 사람이 스승입니다. 배우지도 않았어도 이 태권도판에 이 사람이 여기 만약 예를 들어 대한태권도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배우지 않았어도 스승님이라고 자처하면서 거기에 줄을 씁니다. 하지만 저는 2개월, 3개월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그분 존경하는 스승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년 배웠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이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은평 이선거구의 이병도 의원입니다. 최진규 회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17년도에 선거에 나오셨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잖아요. 태권도 서울시 태권도협회에서 왜냐면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뭐 네. 새롭게 이제 그런 리더십이나 지도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금 취임하신 지금 한 2년이 돼가는 거죠. 네, 네, 2년 뭐 거의 돼가고 그때 이제 보니까 이제 개혁위원회를 만드시겠다. 네. 또 뭐 사무국도 좀 뭐 개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스스로 이제 자평하시면 어떻게 개혁이 잘 진행된 것 같으세요? 네,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제가 관리단체에서 못했던 일들도 저는 직원을 지금 7명을 줄였고요. 네, 일단 7명 줄였고 앞으로도 저는 이사회에서 엊그제 다루었지만 네네. 지금 이제 저희는 그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개혁을 잘 진행하셨다. 자평한다. 예, 그리고 네, 지금 7명을 아직도 줄였다.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진행 중입니다. 네. 네, 7명을 더 줄였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개혁을 해 나가실 거고요. 네, 뭐 저부터도 지금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스스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그걸 믿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여전히 이제 뭐 올해만 봐도 특별감사가 진행됐고 여전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당당하게 개혁이 잘 진행됐다. 참. 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잘 진행했다고 조직이- 하시는 그 당당함이 예, 어떤 조직이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당당함이 대단하십니다. 네. 예. 일단 그 말씀드리겠고요. 네. 현재 이제 태권도협회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 누구예요? 회장님 말고 회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네. 오늘 증인석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일하신 분? 뭐 직책이 아까 막 바뀐 것 같은데 되게 복잡했었는데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뭐 우리 김태환 국장님, 그럼 국장님이 잠깐 뭐, 나와주실래요? 네. 네. 국장님은 이제 그 아까 뭐 존경하는 뭐 스승님이잖아요. 이 고모님께서 네. 어떻게 이 동지회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어요? 동지회. 예예. 예. 동지회 회원이신가요? 동지회라는 것은 저희 명칭은 지금 네네. 경찰청 조사에서 동지회라고 그래서 네네.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아, 동지회. 동지회 회원은 아니시고. 동지회라는 게 저희 네네. 선후배들끼리 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좋은 모임이잖아요. 근데 네네. 동지회라는 것을 네네. 그 경찰청 특수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에서 얘기를 들었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특수부 뭐 저는 잘 모르고 모임 언론이나- 모임 다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모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동지회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수부를 언급한 게 아니라 네, 저는 네. 이제 그 동지를 어디서 봤냐면 신문 기사에 봤어요. 네, 네, 신문 네. 기사에서 동지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네네. 이민택 고모님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네, 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다. 네네. 저는 그걸 질문하신 건데 뭐 왜 갑자기 특수 아니, 얘기를 왜 하셔요? 동지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동지회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동지회 회원이시죠?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 동지회 회원 아니에요. 아니시고? 왜 우리 동지회 아니에요? 아, 저희는 아니요? 네네. 제 모임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네네. 경찰청 조사에서. 네네. 근데 저희들 몇 명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 모임은 그러니까 그 모임이 7, 8가지가 그 모임을 동지회라는 거는 의혹으로 거기서 만들어진 알아봤다. 거고. 예. 어, 거기서 동지회는- 만들어진 거고요. 동지회는 거기서 이론을 들어봤지만 모른다. 네. 동지회는 저희는 그냥 저희들 알겠습니다. 선후배 그냥 모이는 알겠습니다. 모임. 저희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네. 운동을 잘 모르는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무국에
특정한 고등학교 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선후배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시하는 네.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히 이제 그 일반 시민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특수한 이제 그런 문화들이 좀 강한 운동하는 분들의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등포 중학교를 졸업하고 네네.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체대를 입학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대구에 가면 예를 들어 경북에 가면 경북 최고 출신들이 태권도 협회를 장악하고 있듯이 그냥 우연의 일치다. 별로 관계가 없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요.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안 거예요. 뭐 일명 순댓국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제 그 고모님께서 네네.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식당을 하신대요. 네네. 근데 그 식당에서 그 서울시 태권도협회에서 이제 많은 결제를 이제 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요? 네, 식당에서. 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존경하는 선배님 일인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선배님의 네네, 어떤 네네. 식당인데 네네, 이왕이면 네네, 네, 말씀드릴게요. 그거 알고 그거 계시고요? 말씀드릴게요. 유명한 사건? 예, 예. 얘기해 그거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그 어제도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표를 봐야 알겠는데 네. 저희가 아마 당시에 소년체전인가 전국체전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면 선수들 식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에 그 식당이 그 여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이용을 해서 네. 이왕이면 네. 여기서 거기 가서 먹었어요. 순대 그렇게 먹고 왔어요. 네. 네. 다음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심에 임원 회의를 임원단 뭐 위촉식을 한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국기원에서 부패를 불러서 거기서 장소가 커야 되니까. 그래 거기서 할 때 1,200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 금액이 나왔어요. 충분히 이해했어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주에 있는 가게인데 네. 충분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간 게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주에 있는 가게고 어차피 이왕이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네네. 뭐 고모님이 하는 가게니까 이왕이면서 네네.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충분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금액이 좀 과도했다고 과도한 하는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다고 하는 주장을 100여 명이 했는데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다고 주장했는데 인원이 많고 또 잘 먹는 분들이니까 그 정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금액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금액 그 보시고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 과도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제가. 예,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뭐 이제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시려고도 말하는데 칼도마 사건? 네. 이것도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네네. 그럼 국장님이 얘기한 게 칼도마는- 맞을까요? 아니면 저기 칼도마를 판매한 사건은 아까 차장님이 잘 아신다고 했는데 상근이 예, 어떤 분이 말씀하실래요? 이자영입니다. 그 도마 사건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임시 대의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이문택 고문이시죠. 여주에 살다가 이천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사를 갔습니다. 갔다 오다 보니까는 그 뭐 명품 도마 해가지고 쭉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집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아주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임시 대의원 총회 할 때 그걸 좀 준비를 해서 그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예, 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예. 얼마에 잘 기억하시니까 예, 7만 원입니다. 7만 원. 예. 명품 도마라 그래가지고 아주 아주 좋은 나무로 이래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무로 7만 원? 예. 명품 도마. 예. 수제로 이래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좀 시간 되시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뭐 말씀하셨잖아요. 명품 도마 아니 7만 원 할 수 그거에 있다. 말고에 따라서. 아니 뭐 다른 것들도 시간도 없어갖고 알겠습니다. 명품 도마.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의원입니다. 지금 소속이 어떻게 돼 있죠? 네, 은평구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은평구 체육회 사무국장이죠. 네. 여기 은평 신문에서 보면은 그 당시 그 9년 동안 부정입금된 신사비 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수강비와 승급 신사비를 구분해 걷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센터를 통하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개인 통장으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 당시에 그 전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은평 구민체육센터 소속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센터로 학생들이 수강료를 어디다 내나요? 수강료는 구민체육센터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심사비나 이런 건 어디다 내야 될까요? 어디다 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는 네네. 그 개인 통장으로 그전 강사님께서 네, 그건 그 받으셔서 전이고. 네네네.
그 수강료를 센터에다 내고 있어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심사비를 어디다 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 신문 기사 보시면요. 네네. 네, 그 은평구청 감사과에서 네, 아니 감사과가 네네네. 아니라 그거 네. 내용 다 봤어요. 저도 봤는데 네. 그 어디다 내야 될까 여쭤보고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그 제가 그때 그 가르칠 때는 그 네. 전에 했던 그분께서 직접 개인 통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아서 네. 그게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건 같나요? 잘못됐다고는 제가 뭐 판단을 받진 않았습니다. 판단을 안 받았다고요? 네. 그러면 오르신 건가요? 옳은지 나쁜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네네. 센터에서 일하실 때 통장 센터에다 내지 않으세요? 계좌번호나 이런 거 내시죠? 네, 냈습니다. 그럼 수강비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일정 부분은 센터에서 돈을 금액을 띄고 네. 나머지 그 강사료로 입금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학생들한테 그 돈 심사비를 걷어서 네. 협회에다 내는 돈 내고 승급 심사할 때 쓰는 돈. 네. 그럼 정확하게 그 심사비만큼 받으셨나요? 심사비만큼 받았다는 말씀이 어떤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심사 그 협회에서 금액 제시한 것들 네. 있잖아요. 얼마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관내에 받는 네. 도장들하고 같이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같은 금액 받으셨죠? 네, 네. 그래서 협회에다 낼 돈 내고 지부에 네. 낼 거 내고 네. 나머지 남는 돈들 없으셨어요? 일반 태권도장이랑 같이 그러니까 없으셨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었죠. 네. 그 센터에 신고하셨나요? 센터에서 그게 뭐 따로 신고하라는 얘기는 없었었습니다. 센터에 네. 신고 안 하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은 본인 태권도장이 아니셨잖아요. 네. 센터에 소속된 소속으로서 거기에 대한 돈은 다 센터를 통해서 통장으로 받게끔 돼 있었잖아요. 근데 심사비 부분은 전에 관행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거에 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러니까 관행이니까 네네네.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 건에 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 이후 조사 네. 내용은 여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네. 요 기사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 네. 지금 왜냐하면 은평 구민체육센터잖아요. 그럼 네, 학부모들이 지금 여기 국장님 증인을 보고 여기 지금 오는 게 아니라 은평 구민체육센터를 보고 오는 거잖아요. 일단 회원들이.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나면 구민체육센터에 소속된 강사로서 하는 건데 네. 수업료는 구민체육센터로 들어가고 승담비는 내가 받아가고 네.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 민원 제기가 들어왔었을 네, 때요. 네. 그래서 그 이거를 구청과 이제 공단에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된다고 그 센터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계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오셨나요? 그냥 뭐 또 뭐 혐의 없음 뭐 그냥 괜찮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었나요? 네, 그렇게 진행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뭐 구청에다가 구민체육센터다 한번 해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센터에 소속된 그 학원 강사로서 네. 정확하게 센터로 들어갔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신고를 하고 나와야죠. 네, 네. 그렇죠.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잘못되신 거예요. 그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저도 체육인으로서 지금은 뭐 조용히 체육을 안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도 체육인 있고 실업팀에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도마, 심사비 이런 것들 정말 나와서는 안 될 말들 같은 내용들이에요. 네? 네. 체육인으로서 바깥에 나가서는 물론 선후배 찾고 이런 거 너무 다 좋으시고 한데 뭐 학생들 뭐 승부 조작 뭐 이런 것들 물론 태권도만의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권도가 너무 대한민국 국기다 보니까 각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꼭 태권도를 시켜야만 애들이 건강해지는 것 같은 생각에 있어서 다 태권도를 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악용한 사례들이에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진짜 체육인으로서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도마 정국체전 가는데 서울시 선수들이 경기도까지 가서 밥을 먹고 그 해 소년체전 전국체전 어디서 했었나요? 그때 제가 그 회장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태백이어서 굳이 그렇게 의심을 살
네? 그러니까 가는 길인 걸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가는 길에 지금 그때 다른 데 가서 식사했으면 이런 의혹이 안 생기잖아요. 네? 이게 의리입니까? 회장이 고문이 하시는 집에 가서 식당 밥 팔아주고 이러는 게 오히려 그분한테 더 해가 되고 명예를 더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거지. 국기원에서도 심사비 부분 올리지 말라고 여기 결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올려서 돈 받아서 5억 이상이라는 돈이 시민들 다 부모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그게? 도마 얘기는 또 왜 나오는 겁니까? 도마 얘기는. 명품 도마, 태권도 협회에서 왜 명품 도마를 팝니까? 도마를 판 게 아니고요. 의원님 제가 발언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도마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 체조협회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참네. 이제 그 대의원 총회 때 그 저희 저 도마협회 선물로 그 도마가 그 도마 파는 데가 어디예요? 위치가? 그 순댓국집 옆인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진짜 체육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하루 종일 흥분이 돼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뛰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심사수수료 인상인데 그죠? 인상인데 네. 회장님께서는 좀 자꾸 답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서류를 다 양식을 갖추어 가지고 국기원에 보냈다. 그 다음에 저 승인하고 안 하고는 너 책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맞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린 게. 저희는 심사비를 인상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구협회 그 회장님 25개국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2차례를 통해서 그 이렇게 하자라는 안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그 안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54,000원 받던 심사 수수료를 우리가 각자 12,000원에서 13,000원을 더 받고 있다. 구협회에서. 근데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에서는 그거를 금지해라. 구협회에서 받는 것은. 이렇게 지침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그 안을 찾은 겁니다. 대의원들하고. 그래서 구협회에서 받던 돈을 받지 않고 우리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모든 걸 다 받아서 행정보조금으로 내려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정보조금을 내려준 근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사비가 인상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류 내용상으로는 그런 행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행위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대한태권도협회 규정은 대한 심사 승인권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는 그러니까 대한태권도협회는 시도협회에게 너네 승인권을 서류를 얼리세요. 언제까지 얼리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얼리고요. 그러면 대한태권도협회는 17개 시도협회로부터 그걸 취합을 해서 국기원에다가 승인 요청을 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득한다가 예. 그 강제 조항이죠. 득한다가. 예. 그죠. 예. 네, 강제 조항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회장님도 한 이틀 지금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예. 말씀하시는 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예, 어제하고 다른 게 어제는 우리가 인상비 요건 내용을 국기원에 보냈다. 요건을 다 맞춰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인상 비용이 이게 사전 승인을 못 받고 한 게 이게 이제 불법이라는 걸 회장님이 그 사이에 이제 완벽하게 인지를 하셨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조금, 잠깐만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말씀하시는 걸 아주 좀 약간 변형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인상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래요? 근데 네, 어저께는 어쨌거나 말씀을 못 드렸던 네, 그래서 상황이고 제가 지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알겠습니다, 것은 회장님. 저 시간이 바빠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국기원에다가 저희가 의원님 제가 시간을 조금만 잠깐만 할애를 아니 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아니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팩트를 제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기원에다가 다른 분이 민원을 넣었더니 답변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원은 2019년 2월 14일 개최한 이사회와 2019년 4월 10일에 개최한 심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승인 없이 인상한 심사수수로 가로 열고 시행수수로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승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국기원의 답이 왔거든요. 그게 갑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은 그동안 대한태권도협회는 네, 거의 알겠습니다, 승인 회장님. 됐어 안 됐어 한 게 없고요. 네. 저희는 그동안에 깜깜이로 된 줄 알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 볼 때마다 국기원에다가 확인하셔야죠. 그래도 회장님, 그러니까 승인 대한 요청을 합니다. 대태협에다가 책임을 미루실 게 아니라 아니요. 그러니까 확인을 제가 하시는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한 국기원에다가 저희가 네. 승인 요청을 합니다. 이번 매돌 매치 날 심사를 보는데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독관도 파견을 하고 저희는 그 승인에 의해서 심사를 그러니까 아이디를 열어주면 저희는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승인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들이 그걸 열어주지 않고 감독관 파견 안 하면 저희는 심사를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승인이 다 된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이 된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도 너네 어쨌든 간에 성인은 된 줄 알았지만은 성인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가 잘못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된 줄 알았다고 이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 간에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승인권이라는 것은 회장님 2017년도 자, 18년도에 오면서 이사회에서 국기원 이사회에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좀 가시고 이사회에서 다룬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잠깐 좀 나와주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이게 뭐 다 들어주시면 저도 좋겠는데 저도 저 제한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네. 아이고 좀 이해해 주십시고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이병도 의원님하고 이성배 의원님이 그 순댓국 말씀을 하실 때 잘 국장님 잘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아까 어디 대회를 나가는데 중간 지점에서 만난 게 2000이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게 어느 대회였습니까? 정옥체전인가 제가 그게 조사를 받았던 내용이라 기억을 약간씩 하는 게 당시에 몇 군데가 몇 번이 있었어요. 3번인가 4번이 3-4번이 있었는데 자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한 510만 원 결제한 날이 있죠. 2015년 12월 18일인데 서울에서 행사를 하고 100여 명이 그 이천까지 약 그 54km가 넘는 거리를 이동을 했다는 제보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사실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오다가 가다가 중간에서 만나서 밥 먹은 건 아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체전인가 소년체전. 자 그리고 잠깐만요. 몇 번 갔 그 집에 한 몇 번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지금 헷갈리는 게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헷갈린 거죠. 몇 번 정도 갔습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당시에 거기를 갔던 게 한 3-4번 된 것 같아요. 3-4번 됐어요. 네. 왔다 갔다 대회 때 정체전인가 그것 때문에 가는 세 길에 번, 네 그거 번 정도 한 번. 갔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한마음 대회 그것은 명확하게 금액이 큰 돈이었어요. 맞습니다. 100여 명이 가서 500얼마가 나온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행사를 하고 간 거예요? 거기 이천에서 했어요. 이천에서 했어요? 이천에서 만약에 잠깐만요. 이천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했으면 제가 사무국장 그만둘게요. 저희들한테 제보 들어온 거는 서울에서 행사를 하고 내려갔다고 들어왔습니다. 금액이 한 510만 원 나왔는데 아까 한 100명 정도 가셨다 했죠, 그죠? 100명이 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10이 저 정원이라니까 다 채워도 110명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까지 그럼 200명 됐어요? 200명은 안 됐어요. 150명 됐어요? 그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까이요? 확인하고. 의원님. 자, 잠깐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면은 거기가 100석인데 150명이 갔어요. 그러면은
자리가 충분치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를 가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행사고 우리 거기에 공식적인 굉장히 행사를 하려면 예, 예. 약 기심의 임원들이 저희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정도 되면 참석을 하면 거의 200명 가까이 아니면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와요. 저희가 서울에서 하는 국기원 장소를 빌려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그 부패를 불러서 하게 되면 1,200, 1,300만 원이 깨져요. 그렇게 했던 사실도 있고 그래서 다른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아 이왕 할 거 저기 주차장 넓은 곳 거기가 한 3, 400평 될 겁니다. 한 3, 400대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고 식사도 거기 한 100여 명 자리가 되니까 이렇게 거기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사들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이사들이 거기서 하자 해서 했어요. 거기서 한 거 저 맞아요. 네네. 들어가시고요. 박준희 관장님 잠깐만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방금 말했던 2015년 한마음 그 태권도인 대회 그 현장 가셨었죠? 네. 그때 되게 멀었죠. 은평에서 가시느라고 좀 고생하셨죠. 제가 내비로 찍어 보니까 2시간에서 한 거의 3시간 가까이 그 가는 기간이던데. 네네네. 그 네. 기존에 이렇게 할 한마음대에서 이제 수상 받으셨는데 그 안에 그 장소에서 갔는데 뭐 어느 정도 인원 정도가 됐었습니까? 그때 상 받으시는 거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네, 그 장소는 예. 좀 신축 건물이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주차장은 좀 이렇게 밀집된 주택거리가 아니어서 예. 좀 넓었고, 예, 넓었고 그때 몇 명 정도 왔었습니까? 꽤 많은 인원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보시면 그 정도 왔던 100명 것 정도? 같습니다. 네. 거기서 뭐 다 드시고 가셨나요? 아니면 뭐 일부는 가셨나요? 가신 분들도 있고 저도 중간에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중간에 가셔서 드셨고 네. 그 다 드시고 간 건 아니고 네. 중간에 가신 분도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김태환 증인 나와 주시겠습니까? 3시간 가량 뭐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만 임윤태 그 고문이 하는 그 집이 아니었다고 하면 행사라는 거는 가장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보통 잡거든요. 그리고 500만 원 돈이면 웬만하면은 뭐 뷔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호텔이라든가 거기 빌려 가지고 해도 되는 돈이거든요, 보통. 근데 삼겹살 먹으러 거기까지 가가지고 3시간 모든 사람들 이게 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저는 어제부터 느낀 건데요. 우리 서태엽은 너무 상식으로는 판단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이게 금액을 그렇게 했고 저기 방금 박준희 관장님도 3시간이 걸쳐서 거기까지 갔고 뭐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아가지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 부적절했다는 거예요, 회계 부분이. 한마음 태권도 대회가 행사가 이 수상자들 그동안 고생하신 유공자들에 대해 표창이나 수상하는 거 아닙니까? 행사의 취지가. 근데 이거는 이 수상자들이라던가 우리 태권도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임윤태 고모님의 3시간에 걸쳐서 거기까지 가서 고생시키는 대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선은 그 당시에 그 명확하게 그 100여 명 이상으로 된 그 임원들이 당시에 점심 시간을 저희가 이용을 하려면 점심은 다른 지역에서 또 서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이 송파 잠실이었습니다. 사무실하고 가까운데 당시에 대오갈비도 우리가 알아보고 했더니 장소가 너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임원들 생각이 그렇게 했던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한 1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총 9번을 그 순댓국을 집을 이용을 해서 약 한 1,250만 원 정도가 결제가 되었다라는 제보인데 그 정도 대충 9번 정도 그러니까 큰 모임, 작은 모임 아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졌겠죠. 그 정도 대충 될까요?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좀 확인해서 예, 확인해서 말씀 좀 체크해 주시고요. 네네. 이제 아까 우리 뭐 홈페이지 관리비가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2012년부터 조사를 좀 했더니요. 홈페이지 관리비가 그 당시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관리비가. 그다음에 초기라서 홈페이지 전상 개발비가 뭐 1,700 이 정도 들어갔는데, 근데 2013년에는 홈페이지 관리비가 갑자기 920으로 뜁니다. 홈페이지 관리비가요. 이게 300만 원에서 920으로 뛰고, 문제는 2015년에 가면은 이게 3,300으로 올라가요. 12년도에 300으로 가다가 2013년도에 900 얼마, 2014년도는 한 800 남짓 되다가 2015년은 3,356만 8,620원이고요. 2016년도는 3,700만 원으로 다시 뜁니다. 한번 좀 확인 좀 하겠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 홈페이지가 예전에 유지보수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업체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 하는, 이게 또 뭐 이게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그럼 새롭게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네. 2015년도에는 뭐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300으로 주다가 800 얼마 주다가 그래서 3,300으로 준 거는 뭐 또 뭔가 뭐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3,700이 나간단 말이죠. 한번 제가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그죠. 돼요. 자료를 보고 제가 봐야.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통신비인데 2012년도, 13년도, 14년도는 통신비가 하나도 없다가 2015년부터 약 739만 원이 왔어요. 이게 통신비가 739만 원이 뭐죠? 그 부분은 해외 출장이라든지 네. 직원들, 네. 임직원들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렇게 갔을 때 그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연락하고 그런 비용일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네. 2015년도면요. 카카오톡 뭐 전화 다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근데 그 요금은 그 번호에서 나오는 요금인데. 네. 아니 카카오톡 전화는 무료예요. 무료 전화가 국제 전화도 무료 전화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그때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니 어쨌든 간에 통신비가요 1년에 730만 원, 700만 원대가 나온다는 건 통신비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확인을 봐야 되겠지만 네네. 사무실 운영에 따른 통신비가 있을 것이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통신비가 있을 것이고 또 통신 그때 아니 사무실 전화는 뭐 요즘 몇 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하고 그죠? 그 토탈 해봐야 월 얼마 안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요즘 뭐 이렇게 번호 누르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번호로 아마 그 당시에 바꿨을 겁니다.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당시면은 그때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그 국장님이나 우리 이제 그 서태 회장님이나 여러 직원분들이 내 사무실이고 내가 직접 그 오너인 사무실이면은 제가 볼 때 인력 감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그죠? 이거 정말 이번 기회로 다 거듭나도록 모두가 다 인적 쇄신 그다음에 인적 감축부터 제가 아까 우리 그 경기도 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경기도 기사 나온 걸 다시 확인했어요. 확인하니까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금 자산 보유액이 지금 한 300억으로 나오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죠? 그리고 4대 기금이 이제 한 198억 두 개 합하면 한 500억이에요. 이분들도 다 내 돈이라 생각하고 아끼고 해서 모은 겁니다. 이걸 뭐 땅 팔아가지고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말씀 정확히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돈을 모읍니다. 앞으로. 아니 그 돈을 모으면 공정위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못 모으고 있는데 모으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따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대부분은 이게 그 일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회사라고 생각하면요 경비가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들 그러면 그 공정위에서 모으지 마라 해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이런 거면 아니죠. 의원님 흥청망청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지금 인건비가
예전에 활동비 한 달에 오면 와서 회의하고 이 일을 하는 여기에도 그 당사자가 있어요. 네. 활동비를 받고 다만 50만 원 받는 사람, 30만 원 받는 사람,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도 한두 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직원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 임원들이 조금씩 받아가면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인건비를 썼어요. 그랬더니 검찰 조사에 계속 왜 필요 없는 임원들 이렇게 얘기해서 직원들을 뽑았던 것이고, 근데 지금은 그 인건비가 더 들어요. 달달이 매일매일 하루에 그 일비를 책정해서 그 사람들 회의할 때마다 그 일비를 다 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이 더 듭니다. 지금. 홍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정장수 사무처장님 잠깐만. 그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네네. 지금 서울 그 체육회하고 네. 지금 서울 태권도협회하고 어디가 상위 기관이에요? 저희는 상위 하위라는 개념보다는 회원 종목 단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 관리 감독 해야 되는 데가 어디죠? 서울시 체육회입니다. 체육회죠. 네네. 그러면은 상위 관계가 아니다 하면은 관리 감독 할 수 있어요? 뭐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상위 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 체육회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예요? 저 관광 그 체육국장. 예. 예. 지금 서울 체육회는 어떤 단체예요? 이제 서울시가 사실 이제 체육 사업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가 체육회에 대한 보조 사업이나 위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보조 사업,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시체육회에 대한 지도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의무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시체육회는 시가 주는 이제 예산을 시 종목 단체, 그다음 구체육회를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체육회는 산하에 있는 종목 단체하고 구체육회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시체육회를 통해서 시 보조금이나 위탁 사업을 간접적으로 시체육회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면서 관리 감독 지도를 하고 있죠. 네,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예, 지도 감독하고 있죠.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서울 태권도 협회하고 서울시 체육협회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 체육회에서 시 태권도 협회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되죠. 일정 부분은 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하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사무처장님 업무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강간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업무를 실적으로 제대로 보지 않았지 않는 그런 의혹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14년 10월 15일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한치도 제 업무에 게으름을 피워본 적이 없고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개선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사적인 부분에 치우치거나 그리고 제 임무를 게을리한 적 없고요.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지금까지 휴일 제대로 쉬어본 적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열심히는 하셨는데 이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서울 그 서태엽이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경기 단체들이 그 구성원 내부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게 서울시 체육회의 역할이고요. 잘못된 부분을 잡아서 벌 주고 이러는 게 저는 서울시 체육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리단체 이전에도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도 감독해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단순한 민원 제기만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열심히는 하셨는데 내부 갈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방법이 없다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저희 서울시 체육회에서 파악한 부분들에 있어서 불법하고 부당한 부분들이 있다면 서울시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증인들의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윽박 지른다든가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그 행정 질의에 대한 어떤 감사인가 아니면 의원들을 지금 핍박하는 것인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런 현상이에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태권도 협회 측의 수감 태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감정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심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인호 의원입니다. 관리단체 시절에 우리 사무장님은 직책이 뭐였습니까?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관리단체가 한 11개월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관리단체가 이제 풀리게 된 과정이 있을 건데, 그 당시에 부위원장이셨으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관리단체를 빠르다면 빠를 수 있고 늦다면 늦을 수 있는데 임원진이 사퇴해가지고 관리단체로 묶였는데 관리단체 다시 뽑는데 11개월이 걸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 네. 자, 어떤 과정이 있어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이 임원진을 다시 뽑게 됐나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서울시 태권도 협회를 관리단체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시 체육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공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도 받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관리단체의 요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체로 지정할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관리단체가 결국은 집행부 사태로 인해서 관리단체가 됐습니다만 관리단체가 됐다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태권도 협회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재기 위원장께서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나름 개혁 작업들을 해 나갔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태권도인들의 관리단체 해제해달라는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장 관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 심사비 문제가 나왔는데 심사권을 대한태권도협회가 회수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 태권도 협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 협회에 대한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수도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개혁적인 집행부가 구성되면 그 권한들을 다 이양을 해주고 그 새로 된 집행부에서 향후 관리단체 해제 이후에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계획서를 저희 이사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에서. 그래서 그 서울시체육회 이사회가 향후 계획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제는 충분히 관리단체를 해제해줘도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충분히 자생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관리단체 해제를 서울시체육회가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사무처장이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관리단체를 해제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하나 우리 처장님이 지금 한간에 오해사고 있는 게 그 관리단체 좀 시기상조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처장님께서 관리단체 푸는데 앞장을 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히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분들이 증인으로도 또 우리 특위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관리단체를 푸는데 앞장섰다는 이야기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리단체를 풀었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체육회는 관리단체, 지금 현재도 서울시 축구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단체 하나가 발생하면 서울시 체육회 업무는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관리단체 지정이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에 관리단체를 지정하는데요. 솔직한 사무처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관리단체를 털고 싶은 게 사무처장의 마음입니다. 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위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왜 서울시 체육회 내부 부장들이 관리위원으로 들어가냐면요.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 기능이 모두 관리위원회로 와 있기 때문에 관리위원회는 외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상근하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든 실무적인 일은 결국은 서울시 체육회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종 민원에서부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단체로 지정된 겁니다. 그러면 서로 싸우는 사람들의 민원을 서울시 체육회가 온전히 다 받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용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민원에 대한 답변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난하게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처장님 입장에서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네. 있고. 그러나 관리단체 묶일 때 승부 조작으로 인해서 그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자살해서 결국에는 뭐 자진 사퇴로 인해서 관리단체에 묶였지만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승부 조작의 문제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조상호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해소 이후에 관리단체가 풀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였다는 얘기죠. 시기상조.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모아놓은 회원의 회비를 왜 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썼냐라고 하는 건데, 직원들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까 의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매월 1억씩 나갑니다. 1억씩. 그 비용을 회장이 없는, 집행부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체육회가 무슨 재주로 그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급여가 안 나오는데 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했었죠. 네,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인가요? 가입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에서 와서 시위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제 관리단체를 풀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예. 글쎄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됐으면은 회사로 따지면 그런 위기 상황에 놓였고 또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구조조정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그런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얘기죠. 의원님, 그 부분도 저희 관리위원회 변호사가 2사람이 있어서요. 구조조정 부분도 그래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처장님, 그 예. 부분은 예. 이제 한번 10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 관리단체 푸는 과정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체육관광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 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상위법의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죠. 자, 규정과 뭐 방침이 앞섭니까? 법이 앞섭니까? 아무래도 상위법인 법이 더 우선하죠. 자, 오늘 수없이 논의된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뭐 그다음에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이 관련해서 2001년과 2002년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문제 있다고.
그래서 보면은 서울시 태권도 협회는 이 문제 있다고 그래가지고 5,700만 원 과징금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되면은 그 내로난 대기업들도 다 여기에 따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법 위에 존재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자료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태권도 협의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시정 조치 불이행 등에 대한 건 제가 의결됐던 주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피시민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는 서울특별시 지역 내에 태권도 5단 이하 승품 단심 심사 서비스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심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와 장학기금 등을 승품 단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로부터 징수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얘기가 이제 지금은 뭐 회원의 회비 이걸로 이제 변형돼서 이제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해서 지금 거론되고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공정거래의 의결은 법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이건 남양주시 태권도협회가 시정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이건 태권도 서울시 협회도 적용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두 가지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 좀 해보십시오. 잘 검토해 보시고요. 도대체 우리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동업자 의식만 있지 준법 정신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의 책임도 면할 수 없고 사무처장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검토하시고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보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병도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이병도 의원입니다. 우리 최진규 회장님, 뭐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일 수도 있고 꼭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은 이제 아까 태권도 5대 정신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하셨는데 계속 제 뇌리에 깊게 이제 박히는 게 염치라고 하는 거고요. 염치. 네. 염치. 뭐 제가 알기로는 염치라고 하는 것들 옳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고 뭐 누구나 사람은 실수하니까 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들을 좀 인정하고 개선하는 게 염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제 머릿속에 염두에 둬서 그런 점에서 꼭 정정해 주셨으면 이제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충고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개혁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당당하게 잘 하셨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그것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 의도를 갖고 선거에 나갔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질응적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과도한 관계성 이런 것도 잠깐 보이는 거예요. 3시간이나 걸려서 가서 먹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하려면 그럼 고모님, 존경하는 고모님 하는 가게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린 다음에 상황에서 하는 말씀하시면 게 될 것 아니고 같고요. 그 네네. 이전 몇 년 네네. 전에 있었던 일이. 네, 어쨌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니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그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있어서 일정 정도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협회의 직원이든 고문이든 그런 직함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그런 관계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상식과 다르게 운동하는 분들은 그런 관계의 특성들을 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발휘된다. 그런 것들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지. 그 두 가지는 꼭 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하실 건 말씀하시면 짧게. 예, 시간이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어느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사무처장님께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하실 거고 더 많은 내용들을 이제 보셨을 거고 우리 서태엽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저희 의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들은 이런 거거든요. 많은 의혹과 많은 논란이 있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이런 것들은 추후에 이제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런 논란이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몇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첫째, 그 많은 수입, 혹은 많은 돈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단체다. 일단 그런 것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런 많은 수입이나 많은 재산들이 좀 운영되려면 일반적인 단체보다 더 도덕적인 기준, 도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철저한 시스템을 갖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결국 고인물은 상식선에 고인물은 썩는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런데 적절하게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함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이런 의혹들을 낳고 이런 논란들을 낳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 많이 보였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다른 지금 서울시 체육회의 회원 종목 단체가 정회원 단체가 55개입니다. 그리고 준회원 단체가 3개고 인정 단체가 20개인데요.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죠. 수입을 1년 수입이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가장 많습니다. 타 종목 단체들은 사실상 회장님이 개인의 그 자산을 출연해서 협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회의 운영비가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 운영비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어떤 상호 간의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민원과 투서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도덕적인 분들이 운영을 해야지만 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뭐 도덕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단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 체육회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 서울시 체육회가 갑질한다고 그렇습니다. 그 저희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인물이 썩는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그런 부분들의 사실관계를 떠나서 연루되었던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동의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고용 문제를 서울시 체육회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을 거쳐야 되고 관리단체 시절에도 20명이라는 인원을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물론 그 많은 고충과 많은 고민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겠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답답할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밖에 못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고충이 답답합니다. 있다는 것들에 저도 고충도 알겠고요. 답답합니다. 이후에 예. 같이 함께 저희들과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만 좀 하시겠습니다. 이승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여기 저희가 조직도를 봤는데 여기 임금 나간 거에는 최재국 씨가 있거든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 아까 저기 어제 그분이 최재국 씨예요. 의전 담당. 그분이 최재국 씨 맞나요? 예, 그분이 좀 처음에 학과 시작될 때 그때 좀 당분간 하다가 간뒀습니다. 사표를 냈죠. 그러면은 일비가 40만 원씩이세요, 그분이? 하루 쫓아다니는데 40만 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지금 4월 1일부터 보면은 4월 1일 날만 30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60만 원이죠. 그리고 4월 2일 날 또 10만 원, 4월 2일 날 8만 원, 4월 2일 날 12만 원, 그리고 4월 10일 날 20만 원, 그 다음에 4월 12일 날 또 40만 원, 4월 16일 날 20만 원. 그리고 이런 정도 나가면은 세금 떼고 원천징수 하고 입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밀린 것을 일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세금은 떼고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10만 원 나는 뭐 세금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번 말씀이십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게 없었는데 이번부터 지금 떼고 준답니다. 아, 지금 5월 9일까지, 5월 8일까지도 20만 원 이렇게 나가고 5월 달이 지금 다 그렇게 됐는데 언제부터 떼고 드리는 건가요? 6월부터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그 우선은요,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서태엽에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제보는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상당수의 시간을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7월 1일이 임기 1년째 되는 날인데요. 단 하루도 아마 의원님들 제대로 쉬신 날이 없을 정도로 저희는 휴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정말 서울시 체육회의 건전함을 저희가 밝히고자 저희가 이렇게 모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떠한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고 계속 말씀으로만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싸울 준비를 하고 왔는데 방어를 그렇게 하시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믿을 만한 근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오해 소지가 굉장히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작은 거지만 어쨌든 실수든 아니면 연락을 못 받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믿음이 점점 상실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하고 건데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창수 사무처장님은 중간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도 아니고 정말 그 기본에 입각해서 그 중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자료 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태엽에서 빨리빨리 그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관광체육국 직원들은 뭐 언제입니까? 이 시간까지. 예? 회기 기간도 아닌데 또 회기 때 또 이렇게 또 시달리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를 잡겠다라는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에 대한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고, 또 정당한 요구라고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왜 이렇게 그 인쇄비가 1억 2천이나 책정이 됐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130만 원 주는데 왜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냐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가요, 잠깐 그 관광체육국에서는 준 예산만큼 아마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요, 그 예산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1000만 서울 시민의 대표로서 나와서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좀 달리해서 저희를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와, 억울하신 부분 많으실 텐데 그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좀 듣는 시간 충분히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 의원님 말씀 잘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또한 이제 좀 그 부분에서 서류나 이런 출석하는 데에서 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소년체전 기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연락 루트가 잘 안 됐던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아까 그 도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앞으로 뭐 서울 향후에 서울시 태권도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일에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리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무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체육계 관계자와 증인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걸로서 끝내고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요구한 자료가 위원들에게 일부만 제출되었고 또한 자료 분량이 방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조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향후 행정사무조사 일정은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